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요즘 제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망명 방송을 계속해야 하는가, 정성 들여서 방송을 준비하고 하고 싶은 말도 무척 자제하면서 나름 품격 있는 방송을 한다고 자부해 왔는데 경고 딱지, 노란 딱지가 연속해서 붙으니 정말 이걸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구독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자는 것도 방송의 품격을 위해서였죠. 솔직히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그런 제목을 붙여서 구독 숫자를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칩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성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자주 머리를 스치는군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을 진행하죠. 오늘 하루 주요 뉴스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에는 국정감사를 중계하다시피 하는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1년 내도록 벼르는 국정감사, 그것도 선거를 앞둔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안보 파탄, 경제 파탄이 너무 자명한데도 야당 의원들부터 온통 관심은 조국에 쏠려 있습니다. 언론도 조국 얘기가 아니면 뉴스라인에 잘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달 넘게 조국 씨는 이 나라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 모두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제목은 지지층만 보고 더 거세진 검찰 압박입니다. 동아일보는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 내게 직접 보고하라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승윤 검찰국장을 청와대에 불러 조국의 검찰 개혁안을 10월 안에 모두 끝내라고 했죠. 이 부마 이 기념식에 다녀오자마자 검찰 관계자를 부른 겁니다. 또 이 검찰 안에 있는 감찰이 검찰 내에서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감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나에게 보고하라. 이 신문 보도대로라면요, 대통령은 2번 이상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서서 검찰 개혁에 재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물을 거는 모양새를 취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년 총선을 좌우하는 문제는 검찰 개혁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는 정말 어렵겠죠. 밤 9시면 거의 모든 상점이 불을 끄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청와대는 왜 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보는 중도층 민심을 좌우하는 경제 안보 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SLBM을 쏜 뒤 우리 정부가 무슨 말이든 한 말이 있었나요? SLBM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수단이 없는 김정은의 핵무기입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얘기는 미북 회담이 곧 성과를 낼 것이라는 식의 장밋빛 예측뿐입니다. 북한 SLBM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에서 북한은 비핵화 탄도미사일 제거에 어떤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죠.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보에 괴이하고 불안한 일이 장작처럼 쌓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개혁 같은데 올인하는지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칼럼이 참 재밌더군요. 칼럼은 검찰개혁이니 강제징용이니 남북관계 같은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은 문 대통령의 사적인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1989년 변호를 맡았던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개인적 사안을 국가 운영에 확대하는 국가의 사유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국정감사 얘기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 있었던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윤 총장이 조국 사건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 사건이면 반부패 강력부장을 거쳐서 진행 상황이 보고가 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직접 지적한다고 한 겁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조국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작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 이 비례대표죠.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분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총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사 오래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가운데서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답이 어렵냐고 답변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그게 이명박 정부라고 답변했죠.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자 이철희 의원이 급하게 말을 끊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또 자신은 정무 감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정말 정무 감각이 없는 게 아닐까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건 뭘 말할까요? 바로 검찰이 인사권이 철저히 독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요. 검찰이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것은 검찰이 정치 권력에서 과연 독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의 답변대로라면 우리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정권이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정부는 엉뚱한 방향의 검찰 개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국 파동은 그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현재의 검찰도 중립적이지 못하다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또 어떨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1부를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